네, 알겠습니다. 자, 시설물법입니다. 시설물법 보겠습니다. 두 문제 나오죠, 이것도. 딱 나와서 보십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시설물이니까 시설물이 무엇이냐를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인공을 가해서 만든 어떤 물건들 중에서 아주 규모가 좀 크다, 규모가 크거나 또는요 위험이 크다 할 때 이제 정밀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설물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분류해서 안전 관리하겠다는 어떤 말이 이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법에서 처음부터 이제 1종, 2종 이렇게 나뉘어서 이제 결정합니다. 제1종, 제1종, 제2종 이렇게 구분이 딱 되어집니다. 그 종류 있죠. 종류 21층 이상 건물들 다 1종이다 합니다. 16층은 2종이다 라죠. 근데 공동주택은요 16층이면 항상 2종이만 있지 1종은 없어요. 상한선이 28층이 되어도 다 1종이지 2종은 없습니다. 2종이지 1종은 없어요. 공동주택은 항상 2종만 있지 1종은 없다랍니다. 기타 건물일 때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으로 5만 이상일 때 보시면 1종이 된다. 기타 건물들은 연면적 3만 이상일 때 1종이 됩니다. 그런데 철도 역사 건물들은 이제 3만 이상이면 다 1종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아닌 기타 철도 역은 전부 다 2종이다. 이것만 또 구분하시고요. 그 외에 3천 이상, 5천 이상의 어떤 문종판, 운수, 업무시설 그런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만 딱 일단 알아주십시오. 지하도 상가 1만 이상일 때 1종이고 5천 이상일 때 2종이다. 지하 상가들. 그렇게만 딱 하십시오. 또 건물 말고 기타 보시면은요. 다리 같은 경우 다리 교량은 500m 이상 1종이다. 다리가 100m 이상이면 2종이다. 또 터널 같은 경우에 터널 이것은 1000km, 1000m 이상이면 1종이고 기타 터널은 다 또 2종이다. 이렇게 또 분류하는 부분도 체크해 주십시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종은요. 원래 1종, 2종은 아니지만 3종이 있어요. 3종이 있는데 3종은 1종, 2종 아닙니다. 아닌데 위험이 좀 크다, 위험이 좀 있다고 확인 딱 되어지면 관리 주체의 요청 또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이제 3종을 정할 수 있습니다. 3종은 그 위험이 없어지면 또 해제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 딱 구분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용어정입니다. 여기에 딱 포함이 딱 되어지면요. 1, 2, 3종 전부 다 포함이 딱 되어지면 안전점검, 관리 주체가 안전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점검이 무엇이냐 하니까 경험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 자들이 어떤 유관을 보아서 조사하거나 또는요 어떤 점검, 어떤 기구 등을 사용해서 어떤 조사하여서 내재되어진 위험 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정기 안전 점검이 있어요. 정기. 이것은 이제 외관 조사를 통해서 위험 요인을 파악을 한다랍니다. 또 정밀 안전 점검은 보시면 이것은 외관 조사도 물론 하지만 장비 등을 사용해서 같이 하는 어떤 조사를 말한다랍니다. 자, 또 여기는 포함이 안 되지만 위험이 현재 발생하고 있다라고 할 때 신속하게 위험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긴급 안전 점검을 또 실시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각종 어떤 점검을 통해서 발견되어진 위험 요인이 딱 보이면 위험 요인에 대해서 어떤 보수하거나 보강하는 방법까지 제시하는 행위가 무엇이냐 부를 때 정밀 안전 진단이라고 한다. 이 기본 용어들은 꼭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내진 성능 평가가 보죠. 내진 성능 평가면 어떤 저기 보시면 그 법명이 나옵니다. 예, 보시면 지진, 화산, 재해 대책법 상에 시설물별로 정해져 있는 내진 설계 기준에 맞게 내진 지진에 대해서 견디는 능력을 파악한다. 그것이 바로 내진 성능 평가다. 겁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점검한다. 라는 말 들으면 다 유지 관리라는 말이 거기에 또 나오고요. 또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그래서 성능 평가하면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는 용어들도 다 파악을 좀 해주십시오. 또 여기 보시면 다시 이런 시설물들 안전 관리를 위해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설물 안전 유지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또 세운다랍니다. 기본계획을 보시면 이것을 이제 5년마다 세운다랍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관리 주체들이 이제 매년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요 계획들을 매년 세운다. 매년 세워서 2월 15일까지 이것을 제출해서 보고한다까지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에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4번상 보시면 4번상에
1번 보시면 1번입니다. 이렇게 세우는데 근데 업무 관리 대상이 아닌 기타 어떤 공동주택하고 그리고 노유자 시설 같은 경우는 시군구청장이 대신 수립을 해서 수립한 한 날부터 15년에 주체한테 통지한다. 라는 말도 같이 체크를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요. 이제 성능평가 대상물이 있습니다. 아주 큰 공항청사 등을 말하는데 해당 그 관리 주체들은 이제 5년마다 중기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한다라는 말도 보이죠. 이것도 체크를 해두세요. 그리고 이제 1종, 2종 시설물에 대해서 공사를 한 각종 어떤 사업자들은요. 설계 도서를 요것을 제출하는데 이때 1종, 2종일 때 제출 대상 설계 도서에서 보시면 그 4가지가 나옵니다. 오른쪽에 별표에 보이죠. 공사 예정 도서는 없고요. 그 준공 도면 또 준공 내역서하고요. 그 다음에 구조 계산서와 시방서가 포함되겠죠. 이거 말고 공사행 도면은 없습니다.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요. 그 다음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다음 장을 딱 넘어가시면 이제 안전증금 나옵니다. 이것이 이 편이 제일 중요한 또 상이죠. 우리가 1종, 2종, 3종에도 포함이 딱 되어지면 이제 안전점검을 한다가 뜹니다. 점검을 딱 합니다. 1, 2, 3종에 포함이 딱 되어도 3종에도 포함이 되어지면 같이 점검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검을 시작합니다. 이제 관리체들 이렇게 합니다. 보시면 점검하는데요. 1종, 2종 같은 경우는요. 정기 점검을 하고 또 정밀 안전 점검합니다. 그런데 3종은요. 정기 안전 점검만 하지 정밀은 없다는 겁니다. 실시합니다. 자, 이렇게 하죠. 실시를 하는데 관리 주체들이 실시를 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일단은 그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A 등급, 또 B, C, D, E가 있는데요. A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A, B, C에 포함이 딱 되어지면요. 일단은 저기 정기 점검 같은 경우는 반기마다 한 번씩 합니다. D와 E에 포함이 되어지면 연 3회 실시를 합니다. 또 정밀 안전 점검 같은 경우에 A에 포함이 딱 되어지면 건축물은 4년, 건물 외 것은 3년마다 실시합니다. 또 D와 E에 B와 C에 포함이 되어지면 건물은 3년, 기타는 이제 2년마다 실시한다 하고요. D와 E에 포함이 되어지면 건축물은 2년, 기타는 1년마다 실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요 관리처가 직접 실시를 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어떤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그 한 장을 또 넘어갑니다. 한 장을 딱 넘어가시면 그 다음 페이지 왼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대행에서 11번에 보시면 있어요. 표지 8페이지에.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행해서 실시를 하기도 한다가 뜹니다. 그래서 거기 158페이지에 11번에 거기 1번에 보시면 있습니다. 시설안전공단에서 대행을 할 수도 있고 안전진단 전문기관도 대행할 수 있고요. 유지관리업자도 대행할 수 있다. 이걸 먼저 딱 확인하십니다. 다시 또 앞으로 갈게요. 앞으로 가시면 다시 어디입니까? 156페이지에 다시 왼쪽으로 더 박스 보이는데 또 옵니다. 오시면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정밀 안전 점검 같은 경우에 보시면 하자 담보 책임기한 끝나기 전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어떤 정밀 안전 점검 같은 경우는 이때는 공단과 전문기관만이 실시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보입니다.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또 생략이 보이죠. 생략이 보입니다. 그래서 생략 부분 보시면 첫 번째 또 우리가 이 말고도 이제 위험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긴급 안전 점검은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정밀 또 그 뒤에 나옵니다. 정밀 안전 진단, 정밀 안전 진단 또 있습니다. 정밀 안전 진단인데요. 여기 정밀 안전 진단 또 정밀 안전 점검,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하면요, 그 밑에 보면 합니다. 그 반기에 실시할 정기 안전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는 말을 보입니다. 그리고 정밀 안전 진단 실시한 그 직전 6개월 안에 실시할 정밀 안전 진단도 생략할 수 있다는 말이 두 가지가 나오죠. 그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보시고 그 4번 보시면 나와 있죠.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가 4번에 있는 상이 바로 요 상입니다. 거기 밑에 4번인 상인데요.
기억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니은 보시면 아까 여기 정밀 안전증 같은 경우에 담보 책임 기간 끝나기 전 마지막 실시할 때는 그때 공단과 전문기관이 한다. 하고 4번에 그 니은이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근데 뒤에 보시면 또 민간 주체가 어떤 부도가 발생이 되었다. 민간 주체가 어떤 부도가 발생이 딱 되었다라면 시군구청장이 대신 실시해서 점검 비용을 청구한다라는 말도 제일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날개편 보시면 또 5번 상대 있죠. 긴급 안전점검은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신속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보통은요. 보통 모든 점검정을 실시하면 점검 실시한 날부터 30일 안에 그 결과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긴급 안전점검은 긴급하니까 그 5번 제일 밑에 보시면 15일 안에 결과 통보하더라. 차이점 있죠. 보통은 30일 안에 다 결과 보고서 제출인데 긴급 안전점검은 긴급하니까 15일 안에 통보해 준다라는 말도 보입니다. 보시고요. 다시 오른편합니다. 8번 이제 보실 됩니다. 이런 각종 어떤 점검을 했습니다. 각종 점검들 정기, 정밀 또 저기 긴급 점검했습니다. 해보니까 뭔가 했습니다. 요거 정기 또 각종 어떤 정밀 또 긴급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해보니까 뭔가 실시한 결과를 딱 보니까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항상 모든 원래 긴급 말고는 30일 안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는데요. 결과를 딱 보니까 위험이 좀 있다, 위험이 좀 다소 크다고 이렇게 확인이 딱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1, 2, 3종 전부 다 옵니다. 1종, 2종, 3종 전부 다 바로 정밀 안전 진단, 정밀 안전 진단이란 것을 실시를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정밀 안전 진단. 그런데요, 일단은 거기 정밀 안전 진단 8번에 1번 말고 8번에 2번부터 봤습니다. 157페이지 8번에 2번입니다. 1번 말고 8번에 2번 보시면 각종 어떤 점검 결과 문제가 좀 있으면 정밀 안전 진단 실시한다라는 말이 딱 보입니다. 요 정밀 안전 진단 실시 요것은요, 관리 주체가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들은 전문가, 즉 공단하고 그다음에 저기 보시면 안전진단 전문기관만이 실시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고요.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같이 실시를 할 수 있는데 이때는 관리 주체한테 승인을 받아야 공동 실시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요 진단 실시할 때 보시면 내진 성능 평가를 또 포함해서 실시를 한다라는 말도 거기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이 있을 때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험 요인이 전혀 없고 아주 잘 이제 관리되고 있다. 관리되도 그 위에 이제 1번 상 보시면요, 이제 1종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해도 일종 시설물이 이제 그 위에 1번에 있는 것입니다. 1종은요, 정기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1종. 그 8번에 1번에 있는 상이 이깁니다. 그래서 정기 보시면 정기 진단에서 첫 번째 최초의 정밀 안전 진단 요것은 이제 이 건물들은 사용 승인, 기타는 준공일인데 요 사용 승인 일부터 10년까지는 받지 않고 10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안에 먼저 최초로 실시를 합니다. 그 이후에 보시면요, 주기적으로 실시한다가 딱 뜨는데 그때는 또 건물 등급이 A, 또 B, C, D를 나누어서 A 등급이면 6년마다 실시하고 B와 C에 포함이 되어지면 5년마다, D와 이런 4년마다 정밀 안전 진단 1종은 계속 실시를 한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큰 구분이죠. 결과 보고서 보이죠. 항상 안전 점검과 진단 등을 실시한다는 30일 안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것도 체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밑에 관로 2번 보시면 그러면 각종 어떤 안전 점검 등 안전 점검하면 뭐 정기, 뭐 정밀, 또 긴급 다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등자가 있으니까 여기에 보시면 또 정밀 안전 진단도 다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이런 점검을 실시하면 발생한 또 비용이 있다. 이 비용에 대해서는 항상 관리 주체가 부담한다.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담보 책임 기한 안에 발생한 하자로서 시공자 책임 때문에 어떤 부담을 검사를 하게 되면 시공자한테 부담케 한다라는 부분도 보입니다. 보이고요. 또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자들이 건축물 안전등급을 또 지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 또 B, C, D, E가 그 밑에 보입니다. A 보시면은요, A는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를 말합니다. 또 B는 보시면 보조 부재의 경미한 하자를 말한다. C 보시면 주요 부재의 경미한 하자를 말합니다. D는요, 주요 부재의 결함 상태를 말한다.
또 E는요 주요 부재의 심각한 어떤 결함을 말한다랍니다. 그래서 A 최상, B 보조, 경미, C 주요 경미, D 주요 결함, E 주요 심각 결함에서 나눴던 등급을 지정을 한다랍니다. 그런데 이 등급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아서 아니다 싶으면 변경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밑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장을 또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에 가보십니다. 보실 만한 것이 5번 상이죠. 안전증금 등의 지침은 이제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침을 정하더라. 이 상도 체크를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에 1번 보시면 보통의 통상적인 결과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문제가 아주 거대한 아주 문제가 큰 어떤 상태가 또 발생이 또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이때 급합니다. 급해. 이때는요 빨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 주체와 이게 관할 시군구한테 통지를 하면 먼저 빨리빨리 조치부터 하는 절차를 딱 취합니다. 조치요. 그래서 아주 문제가 크다. 요 통지를 딱 받게 되어지면 이때부터 일단 먼저 선조치를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수공사 등의 착수를 해야 된다랍니다. 공사 착수입니다. 공사는요 이 통제받으면 2년 안에 착수를 해야 된다. 또 착수했으면 이것을 3년 안에 이것을 완료시켜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보입니다. 문제 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징조의 큰 사태가 발생이 된다. 10번에 보시면 그 사항이 있죠. 1번 보시고 2번에 1번 보시면 긴급 조치를 딱 취한다만 아시고 제일 밑에 그 4번 사항을 보시면 통보를 받으면 1년 안에 보수 등 공사에 착수를 한다. 되어 있고요. 1년 안에 착수했으면 3년 완료시킨다. 이 문제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체크를 해두세요. 자, 보시고 11번 아까 했었죠. 안전점검 대행이다 해서 일단 통상적인 안전점검은 이제 직접 하든지 또는 이렇게 대행케 하는데 공단 전문가는 유지관리 업체다 말이 나옵니다. 또 정밀 안전 진단은 이제 대행할 수 없고 공단과 전문가만이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보입니다. 체크하시고요. 오른편에 또 가보시면 2번 상에 이런 안전점검 등에 대해서는요 원래 원칙은 하도급을 할 수 없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하도급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전문 기술 필요할 때 한 번만 전체 도급 금액의 100분의 50까지 하도급을 할 수 있는데 요 사실에 대해서는요 따로 관리 주체한테 승인 또는 동의받을 필요 없습니다. 단 하고 나서 이제 하도 계약 체결하면 계약 체결 10일 안에 관리 주체한테 그 사실을 통지만 해주면 된다. 그런 분도 보입니다. 이것도 체크해 주세요. 하도급 부분 보십니다. 보시고요.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시도지사한테 등록하더라를 체크하십니다. 그 다음에 안전점검 등에 관한 비용이죠. 비용에 대한 부담은요 관리처가 한다가 원칙인데 비용에 대한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요 국토교통부가 기획부와 협의해서 정한다라는 부분도 같이 체크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유지관리하죠. 이것들 유지관리를 합니다. 유지관리. 요 유지관리도 보시면 원래 원칙은요 관리처가 한다.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런데 이것을요 이것도 대행케 할 수 있죠. 유지관리업이라고 하는 업자한테 대행케 할 수 있고 또 담보책임기한 안에는요 기간 내에는 시공자한테도 대행하게 할 수가 있다랍니다. 요 비용은 항상 관리처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유지관리해도 요 대행케 하는 그 실적을 30일 안에 보고도 하게 되어 있더라. 이것도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의 사항들은 보실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또 제일 밑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뜨죠. 공단에 대해서는요, 요것은 공단 공사 뜨면 다 재단법인이다. 이거 아시고요. 이 한국 국민이 아니면 또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끝을 내주시고 이제 성강기 안전관리법 제가 설명을 다 했으니까 제가 설명한 것만 딱 보시면 두 문제가 다 나옵니다. 다음에 성강기 안전관리법 보십니다. 이건 신설되었죠. 그래서 162페이지입니다. 성강기 안전관리법이 됩니다. 신설된 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성강기가 그 용어부터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용어부터 이제 시험에 나올 확률이 아주 높으니까 성강 기본 용어도 제가 체크하는 거 몇 개는 꼭 봐두시기를 바랍니다. 용어 중에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체는 다 보지 마시고요. 에스컬레이터죠. 에스컬레이터입니다. 보시면 이것이 이렇게 되죠. 일단은 보시면 에스컬레이터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에스컬레이터가 있다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수평 무빙워커가 있다. 무빙워커 두 가지의 형태의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이제 여기 발판 대진판 발판이 뭐냐 발판이 옷이 계단식이다. 계단식으로 딱딱딱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의번호는요 평면으로 되어 있죠. 수평. 그래서 평면형이다. 평면형이 되죠. 평면형 이렇게 쫙쫙쫙 되거나 이렇게 쫙쫙쫙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경사로 따라서 이것도 경사로 또는 수평으로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또 옵니다. 엘리베이터가 딱 돼요. 엘리베이터입니다. 참 많죠. 다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또 주의점이 있습니다.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가 있네요. 이것은 소방관들의 활동을 위해서 쓰는 것인데 또 평상시에는요 승객용으로도 쓸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저기 건축부상의 비상용 승객기를 말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소방구조용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또 그 밑에입니다. 주택용 엘리베이터. 주택용은요 공동주택에는 없고요. 아니고 단독주택, 순수한 협의의 단독 있죠. 호화주택에서 왕복 거리가 12m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승객 화물용입니다. 승객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또 보입니다. 이것은요 승객도 탈 수 있고 동시에 화물도 동시에 적재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말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밑에 보시면 다시 화물용 엘리베이터. 이것은 또 무엇이냐 합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 이것은요 화물을 중심으로 하는데 승객이 아니고 이 화물에 관해서 취급자입니다. 또 승강기의 어떤 조작자라고 하는 사람, 전문가겠죠. 요들만이 탑승을 할 수 있지 승객은 탑승하지 못한다랍니다. 그런데 또 소형 화물용이나 딱 부르면 이것은 아예 소형 화물 300kg 이하를 말합니다. 이하 말하는데 소형 화물만 탑승을 할 수 있지 여기는 절대 사람은 절대 탑승하면 안 된다. 이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운전자를 반드시 탑승한 상태로 자동차와 같이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지하나 옥상을 옮길 때를 말합니다. 해서 이거 말고요. 저기 뭡니까? 기계식 주차 시설. 여기는 절대 사람이 탑승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승강기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봅니다. 또 공장이라든지 건설 타워 있죠. 리프트죠. 공장이라든지 건설사 아파트 지을 때 딱 붙는 리프트도 이것도 승강기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체크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이걸 포함해서 3번 사항입니다. 승강기 자체로 보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보시면 공장이라든지 건설공사 현장의 리프터 요 승강기로 보지 안 해요. 또 기계식 주차시설 이것도 이제 승강기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선박 배에 있는 것들 승강기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비행기 아닙니다. 그다음에 또 보시면 몇 개 더 있죠. 궤도 이것도 승강기로 보지 않는다라고 또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우리 그 광산용 승강기, 광산용 이것도 승강기 안 본다. 이렇게 또 체크를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주안 외국 공간 그 대사관이겠죠. 관이 있으면 승강기도 안 본다. 우리 관리 안 하니까 안 본다랍니다. 자, 통과하십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입니다. 기타 용어들. 자, 승강기의 설치란 말 딱 보죠. 설치란 것은요, 어떤 새롭게 있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 새롭게 장착한 것도 여기에 딱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승강기를 교체한다. 이것도 이렇게 포함입니다. 승강기를 교체나 장착한 것을 다 설치라 본다랍니다. 과연 그런데요, 승강기용 부품, 요 부품에 관한 교체, 요것은 이제 승강기의 설치가 아니고 그냥 유지 관리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승강기의 장착이나 교체는 설치인데 부품 교체는 유지 관리다. 차이점만 체크를 하나 해주십시오. 오른편에 보면 살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승강기야 제조 수입하는 업자들에 관한 사항이 쭉 나옵니다.
자, 볼게요. 성강기의 제조 수입, 성강기에 대해서 제조한다, 또요 수입한다 할 때 또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하고자 할 때는요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한다. 등록인데 요건 시도지사한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도한테 합니다. 하는데요. 할 때 보시면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2억 원 이상 갖추고 각종 어떤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하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한 다음에 어떤 변경사항이 생겼다 할 때 변경 30일 안에 변경 등록을 하지 변경 신고가 아니다. 이것도 체크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업자가 이후에 휴업한다, 또 폐업한다, 또 재개업을 할 때입니다. 이때는 30일 안에 변경 신고를 이렇게 하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휴업이나 폐업이나 재개업은 사후 30일 안에 그것을 변경 신고하고 일반적인 변경상은 변경 등록한다. 30일 이렇게 말합니다. 차이점이 있으니까 봐주십시오. 보시고요. 성강기 사업자 어렵게 보죠. 성강기 사업자에는요. 성강기 제조 수입업자가 여기 포함이 딱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강기용 부품 수입 제조업자도 포함됩니다. 또 설치 공사업자 포함되어지고 유지관리업자 네 가지가 포함이 되어진다. 이것도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부상입니다. 제조 수입업자들의 사후관리가 또 시험에 과거에 좀 자주 나오던 연식의 파트가 됩니다. 사후관리가 있어요. 자, 성강기를 첫 번째 보시면 양도한다 또는 판매합니다. 판매해요. 할 때 마음대로 하지 못하죠. 보시면 이제 사용 설명서를 첨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품질 보증서입니다. 품질 보증서를 첨부해서 양도 판매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자, 이 품질 보증인데 품질 보증 기한은 또 몇 년이냐 하니까 3년 이내 이상 정한다랍니다. 그래서 요 품질 보증 기한 요 안에서 발생한 사용 설명서로 정상적인 어떤 이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어떤 하자가 있다랍니다. 이 결함들은 무상으로 어떤 정비 수리를 해 주어야 된다라는 부분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양도 판매했으면 부품에 대해서 제공 요청을 하면 이틀 안에 제공할 수 있게 준비를 해라. 그런 부분도 있고, 요 제공 요것은요 10년 이상 제공을 할 수 있게 준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요 부품에 관한 각종 어떤 정보 등에 대해서 10년 이상 해당 판매한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라. 이런 부분도 보입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 두세요.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시면 요 제조 수입업자의 어떤 처벌하겠죠. 할 때 보시면 정지 처분한다. 할 때 여기에 가름에서 1억까지의 과징금을 부과해서 가름을 대체할 수도 있다. 이거 하는 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가 바로 제조 수입업자의 사후관리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 또 다음 장을 넘어갑니다. 이제 안전 인증부터 되는데 잠시 10분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